네, 자, 오랜만에 제가 다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당연히 새 학기가 시작된 것도 있고요. 그또 방학 때 제가 또 놀았던 건 아닌데 수업을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또 오래 걸리기도 했고 생각했던 걸 또 실현을 잘 못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또 겨울 방학이 가고 또 오늘 갑자기 날이 또 풀어졌거든요. 그 겸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오는 겸 그리고 기존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긴 했지만 제가 이 교과서 수업을 벌써 다 끝내고 두 번의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와중에 너무 빠른 나머지 이해가 안 됐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해보고자 이해를 또 도와주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부터 또 개정 교과서가 나와서 그 교과서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래 N 교과서입니다. 1과고요. 우선은 제가 수업을 해볼 텐데 어느 정도는 중요한 내용적인 위주로 흘러가다가 중요한 어법이라던가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 수업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업이니까 처음 들으실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흰색 같은 경우는 어법입니다. 흰색이 어법이에요. 문법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 제가 흰색으로 적을 거고요. 그게 좀 부족한 경우에는 녹색으로 추가를 해서 더 적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단어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같은 문장은 빨간색 아니면 지금 같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대명사라던가 연결사 같은 부분에 표시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좀 착안을 하시고 글을 보시면 수업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펜은 한 3개 정도 형광펜 이런 거 준비하셔서 수업을 같이 표시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도움이 또 될 것 같고 또 졸릴 경우가 별로 없겠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을 좀 다시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급하게 수업을 하느라 앞에 부분을 올려드리면 저만 알아듣고 또 학생들은 첫 지문인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볼게요. 첫 두 문장에서는 이 필자에 대한 소개이자 필자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사건이라는 게 발달이 됩니다. 사건. 제가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내지는 여기에서 뭔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는 와중에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에요. 방을 못 찾고 있는 상황. 근데 운이 좋게도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게 됐는데 그 해결을 도와줬던 것이 한 친절한 학생들의 도움입니다. 학생들이 도움을 줬던 거죠. 학생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보편적인 걸로 글을 확장시켜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했던 자신의 사건을 배경으로 보편화? 보편화를 시켜봐요. 어때? 지금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필요하면 사람들은 도와주려 합니다. 그죠? 근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런 거 알겠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게 사람들의 성질이야. 이런 걸 알겠는데 근데 이거 왜 할까?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의문점. 첫 번째는 얘네들 기원이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언제부터 생긴 거야? 이게 궁금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묻게 되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데 답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 발견의 시작에 누가 있었냐면 어린 시절 강아지가 소재로 제시가 됩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느꼈던 바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 사람이 관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글이 보여지죠.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소재가 제시가 됐고 사람들은 왜 친절해? 사람들이 친절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느꼈던 경험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왜 도움을 주려고 할까? 그래,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게 된 거죠. 왜 사람들은 도와줘? 그리고 이거 왜 중요해? 이거에 대해 쓰게 됐고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글입니다. 괜찮죠? 글은 이렇게 흘러가요.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당신을 보게 돼서 기쁩니다. 모두요. 여러분 뭐 이런 거죠. 가주어, 진주 모두요. 뭐예요? 이렇게 쓰고 있고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에드워드 윌슨 박사고요. 이 사람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괜찮죠?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다. Thank A for B라고 해서 A에게 B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고요. A의 자리에는 대상을 적고 B의 자리에는 내용을 적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A에게 B에 대해 감사하다 이런 글이겠죠. 나를 여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는 길에 나는 어쨌든 간 이 방을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근데 첫 번째 어법적인 포인트가 됩니다. have trouble ing 라고 하는 동명사 구문이에요. 이 자리에는 동명사를 써야 되는 하나의 정해진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have trouble ing라고 해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런 표현이 되죠.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냐면 어쨌든 이 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 have trouble 대신 쓸 수 있었던 이 trouble 대신 쓸 수 있는 게 difficulty 어려움 그리고 hard time 이런 게 또 있습니다. 힘든 시간 이런 거가 똑같은 트러블 대신 쓸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운 좋게도 한 친절한 학생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came up to me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walk 나를 데려다 주는 거죠. 나랑 같이 걸어줍니다. 여기까지 같이 걸어와 준 거예요. 그래서 walk me라는 게 나와 같이 걸어와 줬다라는 표현이죠. 내가 매료되었던 사실 이건 이제 두 번째 어법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주어고요. 여기 how부터 해서 이제 진주어가 쓰이거든요. 근데 진주어가 이건 대절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순서로 쓰여진 또 다른 명사절의 하나 형태가 간접 의문문이거든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요런 문장이 진주어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이 나게 되거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in situation like this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이와 같은 상황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친구가 도와줬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길 원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이것이 상당히 매료감을 주었던 겁니다. 이런 방식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인데 도움을 줬어.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제 이것이라고 했던 거는 직접 문장이죠. 내가 도움을 받았잖아. 그리고 왜 사람들이 도와주는지 이런 것이 어쨌든 흥미로운 질문들을 이끌게 됐어요. 자, 여기에 또 표시를 좀 해보면 fascinate 그리고 interest 둘 다 감정의 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감정의 동사들은 우리가 어떤 친구가 있었을 때 보통은 이렇게 사물, 마찬가지로 얘도 뒤에 있는 사물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그러한 감정을 주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감정을 주는 이라고 해석이 되면 ing 형태의 분사를 쓰게 돼요. 그래서 얘도 interesting, fascinating이 되는 거죠. 그죠? 되게 매료감을 준 거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흥미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떤 궁금증이 생겨났느냐? 의문점 1번. 어디에서 그럼 이런 친절함이라는 게 왔을까? 우리들의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앞에 이 표현이죠. help someone in need.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하자면 친절함이라는 friendliness로 바꾸실 수 있어요. 이 친절함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왜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친절함입니다. 이 친절함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진화 생물학자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진 겁니다. 기원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한가? 중요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죠.
이러한 질문들, 질문이 두 개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복수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라고 했던 이유가 앞에 질문 사항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이죠. 1번 질문, 2번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는 당신에게 내 어린 시절 애완동물, 애완강아지 스파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공을 가지고 같이 놀 때 내가 주목했던 사실이 있었어요. 내가 어떤 사실에 주목했냐면 그가 나의 반응에 나의 몸짓에 잘 반응을 했더라는 겁니다. 나의 어린 시절 강아지 이 친구를 여기에서는 he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respond라는 단어는 반드시 to라는 친구랑 붙였습니다. respond to 어디에 반응하다. 반드시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수동태를 또 쓰지도 않죠.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은 필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사건이 발생이 되죠. 사건의 발생, 지금 뭐 한 거예요? 방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야? 이 사람 이런 상황에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해결이 한 학생이 도와줘요. 그래서 궁금해진 거죠. 이걸 통해서 궁금증이 이걸 가지고 바로 궁금하진 않고 중요한 게 보편화를 한번 시켜주죠. 보편화. 인간들, 우리는 어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고?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거 왜 하는 거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한테 뭐라고? 친절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절함? 두 가지의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이거 유래가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생겨난 거야?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야? 이러한 질문이 생긴 거고요. 친절함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게 되냐면 어린 시절 개에서 찾게 됩니다. 되시겠죠? 왜 자기 몸짓에 반응을 잘하더래. 여기까지.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요. 필리가 꽤나 빽빽하고 괜찮죠? 네, 괜찮아요. 자,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거 지워볼게요. 자, 그럼 앞에 강아지가 어쨌든 간 자신의 몸짓에 반응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문장에서 나오는 것들 크게 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강아지들의 반응, 그러니까 반응이 지금 잘하잖아요. 개들의 반응적 행동에 누가 주목한 거냐면 지금처럼 인류학자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관심 있으면 뭐 해봐야 돼? 학자들은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본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본 거냐면 개랑 늑대를 대상으로 사람의 몸짓에 대한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했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 이제 뭐 특징도 쓰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실험은 땅에 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한 개에 음식이 들어있고요. 한 개에는 음식이 없어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리고 나서 사람이 음식이 들어있는 컵을 가리켜요. 지목을 했어. 지목을 했을 때 이거를 지목하거든요. 이랬을 때 개와 늑대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와 늑대 반응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는 그죠, 잘 하고요.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 개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늑대는 쉽게 찾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실험의 결과. 이렇게 쓰여졌어요. 되시겠죠? 어떤 글인지 알겠죠? 그죠? 보통 그렇습니다. 이 학자들이 관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할 것이고 실험에 대한 결과까지 주어지게 됐을 때 실험의 결과가 주제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런 거 위주로 조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스폰드라는 단어 대신 이제 리스폰시브라고 붙게 되면 형용사가 돼요. 반응을 했기 때문에 반응적 행동. 근데 누구의? 강아지들의 반응적 행동, 자기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고 또한 역시 누가 관심을 갖게 됐냐면 지금처럼 진화 인류학자의 관심을 받게 됐죠. caught the attention, have attention 다 똑같은 말입니다. 관심을 끌다, 이목을 끌다. 브라이언 헤레라는 사람이래요. 자,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됐어요. 실험을 하는 내용은 당연히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C에 대한 목적어, 의문사, 주어, 동사 순서로 쓰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간접 의문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명사라는 친구가 되어지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금 C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리스폰드는 to랑 반드시 붙여 쓴다. 인간의 몸짓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쓴 거야. 근데 여기 뒤에는 문장이 이미 끝났어요. 의문사, 주어, 동사로.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는 분사가 들어가게 돼요. compared to. 얘는 PP 형태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실험 자체는 비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강아지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비교되어지는. 거기 문장 안에 강아지가 주어였고요. 그 강아지는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되어지는 PP 형태를 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강아지가 있다. 개라고 쓸게요.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가 지가 비교를 할까? 아니, 개는 비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PP 형태라고. 되죠? 늑대랑 비교가 되어지고 좀 특이하게도 여기는 늑대를 후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되죠. 특이하게 생겼던 친구들은 우리가 좀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고 쉼표 뒤라서 얘는 대시라는 친구로는 바꾸실 수가 없죠. 늑대 같은 경우는 어때? 기본적으로 똑같은 공통의 조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와 늑대는 조상이 똑같아. 객과 동물 뭐 이런 거니까요.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좀 특이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컵 2개를 땅바닥에 올려두는데 중요한 어법 포인트 나오게 돼요. with 명사, 분사 구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명사랑 분사, 이 앞에 있는 명사, 분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음식은 자기가 숨는 게 아니라 숨겨지는 거잖아요. 둘의 관계가 수동. 그래서 이 자리에 PP 형태의 분사를 씁니다. with 명사 분사 구문은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이런 거는 영장 문제를 학교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with 명사 분사 구문. 음식이 숨겨진 채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음식이 숨겨진 채로. 음식은 숨겨져 있는 거야. 어디 아래? 바로 걔네들 중 하나 아래, 오직 하나 아래.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컵 2개. 컵 2개가 있었잖아. 그 중에 하나 아래에다가 숨겨놨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명사는 어떤 대명사로 연결됐는지 알아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되죠? 그래서 그가 지목을 했어요. 컵을 지목했어. point to 어디를 가리키다. 컵을 지목을 했는데 어떤 컵을 지목을 했냐면 음식이 들어간 컵을 지목을 딱 했어요. 그랬을 때 강아지는 그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어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당연히 음식이 들어가 있는 컵입니다. 더 컵이기 때문에 이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얘는 쉽게 발견했다라고 해서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로 쓰고 있어요. 쉽게 발견해요. 걔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근데 당연히 뒤에는 차이가 있으니 그러나로 쓰겠죠. 그런데 늑대들은 스트럭을 고군분투하다, 힘들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동사로 쓰여졌고요. 이거 일형식 동사입니다. 강아지들 힘들어했어요.
이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동사. 그래서 걔네들 컵을 선택을 하는데, 그런데 랜덤으로 선택해. 어떨 때는 음식이 있는 거, 어떨 때는 음식이 없는 거, 이런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끝났어요. 뒤에는 뭐야? 분사구문. 그러면 여기 앞에 생략된 거는 늑대들이 생략된 거죠. 늑대들은 그럼 기본적으로 어때요? 그의 제스처에, 그 실험자의 제스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no. pay attention to가 어디 어디에 집중하다고 늑대들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되죠?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아요. 어떻게? 강아지들의 능력.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어? 지금처럼 인간의 몸짓을 잘 읽을 수 있죠. 걔네들이 하는 반응을 잘 해줄 수 있어. 이런 능력이 결국 누구로 하여금, 여기서는 강아지겠죠. 강아지들. 그 강아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훨씬 더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누구에 비해서요? 늑대에 비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대절이라는 이 conclude, 결론 내리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목적절, 목적어 자리여서 목적어 자리에 that을 썼다는 건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라는 소리일 거고요. 그 안에서도 주어 동사 쓸 수 있거든요. dogs ability가 주어, 동사가 allowed. 되죠? allow가 중요했던 건 이 친구는 O 형식 동사예요. 그러면 뒤에 목적어를 쓰고 목적격 보어를 쓸 텐데 이 친구 때문에 여기 자리에는 어떤 형태를 쓰게 되냐면 to 부정사의 형태를 쓰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되어진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도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앞에는 인류학자였잖아요. 인류학자, 이 필자는 인류학자인데 그 사람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거는 진화 생물학자도 또한 관심이 있었던 거야. 진화 인류학자죠. 그 사람 생물학자. 진화 인류학자인. 그래서 또 한이 들어가요. 학자도 뭐에? 지금 강아지, 개의 반응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관심이 있었고, 그럼 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뭐 해본 거냐면 실험을 해본 겁니다. 실험의 주제는 뭐야? 이게 실험의 주제거든요. 어떻게? 여기 개가 인간의 몸짓에 반응하는 실험을 하는데, 이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늑대예요.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에 당연히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용을 했냐면, 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컵 하나, 컵을 뒤집어 놓은 거죠. 컵 1번 컵, 2번 컵, 컵이 1번, 2번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 근데 하나의 컵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가둬둔 거예요. 얘는 없고 음식이.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컵을 지목을 합니다. 컵 지목을 딱 하게 되면, 이랬을 때 걔는 보다시피 어때? 쉽게 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음식이 들어간 컵 발견이 쉬워져요. 1번 컵을 발견을 잘해. 근데 늑대는 랜덤인 거야.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안 맞아. 다시 말해 사람들의 행동에 관심을 별로 안 갖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서 결론을 지어보건데, 결국에는 뭐 하다? 개가 인간의 행동에 반응을 잘한다. 이 얘기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요거는 주제문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외우셔야 된다. 괜찮죠? 네. 괜찮죠? 넘어가 볼게요. 자, 마저 해보면, 말이 빠르진 않죠? 만약에 필기를 해 놓으시고 모르겠던 부분은 다시 한번 돌려 들으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뭐랄까요, 뭐 물어보시면 되죠. 수업 시간에 듣던, 아니면 뭐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댓글이 됐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설명을 하건대 강아지들은 누구랑 다르게 늑대랑은 다르게 강아지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의 능력을 잘 발달시킨 거예요. 사람과 함께. 그리고 어때? 친절함이라는 능력도 잘 발달이 되어졌던 거야. 발달을 시켜왔던 거죠.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뒤에 이러한 설명이라고 쓰고 있죠. 이러한 설명이 당연히 되게 합리적으로 보인다고요. 다른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진화 생물학자들한테도 그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것도 써보면 어쨌든 간 그래서 결론을 내렸잖아요. 결론을 가지고서 결론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설명을 덧붙입니다. 기본적으로 개들은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인간과 소통 능력이 있고요. 플러스 그죠? 친절함이라는 거, 친근함도 덧붙여서 가지고 갖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근데 이거 되게 어때? 다른 인류 생물학자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다른 인류 생물학자들 걔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되면 이렇게 있잖아요. 생물학자들 그 걔네들 이렇게 받는 거야. 걔네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요약을 해주죠. 뭐라고 얘기를 해주느냐? 조상은 동일해. 조상은 동일한데 지금처럼 어떤 종 같은 경우 인간에게 친근한 종은 개가 되는 거고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은 종은 늑대가 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죠. 그러면서 마지막 제시하는 내용 인간의 친절함의 강아지의 친절함의 본성 이런 개의 친절함은 뭐에 영향을 줬냐면 친절함이요. 급했어. 친절함은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시죠?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 거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앞에 개를 가지고서 결론을 짓건데 개들이 잘 도와준대. 개들이 반응을 잘해준대. 반대로 비교하는 거죠. 얘네랑 달라. 강아지들은 개들은 늑대랑은 달라. 그래서 개들이 계속 어떤 능력이 발달이 된 거냐면 사람들의 행동에 반응을 잘하니까 소통 능력이 발달이 됐어. communicate라는 단어는 with랑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with라는 전치사랑 같이 다니는 거죠. 소통의 능력이 생겼고 그것만 생긴 거 아니고 지금 보다시피 이 발전하는 능력이 1번이야. 소통 능력. 그리고 발전한 능력 2번이죠. 친절함이라는 능력. friendliness의 능력도 발전이 된 거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되게 합리적으로 보여. 이 형식 감각동사고요. 사운드. 그러면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되죠. 이거 되게 타당하게 들려. 합리적으로 들려. 누구에 따르면 지금처럼 여러 진화 생물학자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물학자들도 같은 입장이야. 걔네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똑같은 두 개의 종이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어때? 인간에게 친절함이라는 것으로 행동을 하는 종들은 도즈가 가리키는 내용은 원래는 스피시즈입니다. 종들을 대신 받는 대명사거든요. 그럼 대명사면 기본적으로 that 같은 걸 쓰셔야 돼요. 요거는 도즈. 요거는 뭐냐? 자, 도즈라는 대명사가 있고 that이라는 대명사가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they라는 대명사가 있고 it이라는 대명사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요런 친구들과 요런 친구들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대명사는 영어는 수식을 못합니다. 형용사가 수식을 못해요. 형용사가 얘를 꾸며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되게
재미있어 하는 그들,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가능하죠. 근데 영어는 interesting they 뭐 이렇게 못 씁니다. interested them 못 써요. 그러면 형용사 수식을 얘네들이 못 받으니까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떤 친구로? 얘네들 형용사의 수식이 가능할 수 있는 대명사를 만들어 주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that과 does라고 보시면 돼요. 이 does는 뒤에 있는 이런 대절의 수식을 받기 때문에 does로 쓰는 겁니다. 그죠? 여러 개. they를 쓰고 싶어야 되는데 못 써. 왜냐하면 수식을 받으니까. 그래서 얘는 또 한 마리가 아니죠. 종이 여러 종이기 때문에 does를 쓴 거예요. 인간에게 친절한 행동을 했던 종은 evolve into 어떤 것으로 진화가 되어지느냐. 수동태 안 씁니다. 진화하다, evolve 일형식 동사예요. 개로 진화가 되어지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들, 얘도 스피시즈예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종? 그렇지 않은 종. 이 didn't라는 친구는 대동사라고 합니다. 대동사. 동사를 대신받는 동사를 대동사라고 하거든요. 대동사. 그럼 얘는 어떤 내용이 대신 들어가 있냐면 acted부터 해가지고 뒤에 있는 여기까지 가로 안에 있었던 요 내용이 사실 여기 뒤에 쭈루룩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didn't라고 씁니다. 왜냐면 영어는 했던 말 또 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럴 때 보게 되면 이 동사가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고 게다가 시제로 봤을 때는 과거 시제죠. 그죠? 그랬을 때 얘를 대신해서 우리가 얘를 부정으로 만들 때 didn't라는 친구를 붙이면서 뒤에를 원래는 act 이렇게 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didn't라는 대동사로 대신을 하게 돼요.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씁니다. want는 될 수 없나요?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일반 동사를 대신 받고 있으니까. 앞에가 비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비동사로 대신이 되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didn't로 대신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법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에게 친절하지 않았던 종들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뭐가 되냐면 늑대가 됩니다. 되죠? 추가적으로 furthermore 더 나아가서는 이 닥터 이 사람이요. 하레라는 사람이 제시를 하는 내용이 친절한 본질, 걔들이 친절함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이 아마도 제공을 해줬을 것이다. 그러니까 friendliness라는 게 어떤 걸 제공을 해줬을 거냐면 앞에 있는 이 걔네들한테 그거를 생존적 이점이라는 걸 제공을 해줬을 거다. provide는 사형식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사람 그리고 생명체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 뒤에는 내용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존적인 이점을 제공을 해줘요. 생존적 이점이라는 게 뭔데? 그것은 바로 걔네들의 개체수가 어떻게 그 늑대의 개체수들보다 더 커질 수 있는 이점을 제시해 줍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얘도 여기 안에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대시라는 친구는 앞에 있는 advantage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which라는 친구로 바꾸실 수 있고요. allow라는 친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 우리 앞에서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여기에 to 부정사를 쓰게 돼요. allow라는 친구는 기본적으로 O형식 동사. 되시겠죠? 걔네들은 여기서 강아지들의 개체수. 얘네들이 어떻게 더 크게 됩니다. larger.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grow라는 친구 뒤에 비교급을 쓰게 되면 점점 더 뭐뭐해지다, 점점 더 커지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포인트가 이거예요. 울프의 대보다. 이것도 앞에 나왔었던 그 대시냐 도주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 얘는 당연히 비교하고자 하는 비교급은요. 비교급 여기다 적어보면 비교급은요. 내가 A라는 친구랑 뒤에 B라는 친구를 비교하려고 할 때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는 같은 형태로 적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개를 쓰고 여기에 늑대를 쓰게 되면 사실 개와 늑대만 쓰시면 되지만 얘가 비교하고자 하는 건 개의 개체수랑 population 여기 늑대의 개체수를 비교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울프라고만 쓰시면 안 되고 대신 쓰는 거는 뭐를 받고 있는 거냐면 population이라는 친구를 대신 받는
대명사를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친구는 뭐에 대신한 거야? population을 대신받는 대명사예요. 근데 우리가 is로 쓰지 않는 이유, 우리 앞에 설명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of wolf의 수식을 받기 때문이죠. 그죠?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는 that과 does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럴 때 복수면은 does를 쓰는 거고 단수면은 that을 쓰는 겁니다.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종들이기 때문에 species이기 때문에 does를 쓴 거고요. 여기에 있는 that을 쓴 이유는 앞에가 population에 s가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that을 쓰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셨으면 꼭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하다 인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요거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법이 좀 많았어요. 그죠? 생각보다 미래엔이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있던 이 실험에 대한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서 결과로 기반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개는 늑대랑은 다르고 근데 개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 소통 능력이 있고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친절함이라는 게 있더래. 이게 있더래. 그치? 근데 이거 얘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고 다른 진화 인류학자도 동의를 해. 그치? 그러면서 이 인류학자들의 요약되어진 내용을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의 조상이야. 공통의 조상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인간에게 친절한 종이 있고 불친절한 종이 있을 때 인간한테 친절한 종은 개로 진화를 하는 거고 인간에게 불친절한 종은 늑대로 진화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거 다른 인류학자들의 설명인 거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furthermore니까 추가적으로 이 닥터 하레라는 사람이 추가로 설명해 준 게 어떤 거냐면 개의 친절함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생존의 이점이 됐던 거예요. 생존의 이점. 생존의 이점이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얘네들 늑대보다 개체수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늑대보다라는 뜻이죠. 늑대보다 개체수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인 거예요. 이게 생존적 이점. 걔네가 살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괜찮죠? 내용 정리. 꼭 정리해 보시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게 순서 문제, 삽입 문제 이런 게 될 수 있고 제가 지금 this explanation 이런 게 밑줄 그어 드렸잖아요. 앞에 이렇게 explain 했습니다가 있어야 이런 거 쓰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furthermore이면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되어졌던 게 있으셔야 furthermore도 쓰실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여기에 데이로 받을 수 있는 게 앞에 보면은 인류학자들이잖아요. 이런 게 있어도 데이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단서로 삽입 문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들은 정확하게 구조를 파악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중학교보다 생각보다 까다롭고요. 그리고 지문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면 다 외워서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때의 내신을 기억을 해주시면 안 된다. 고등학교는.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머릿속에 남겨야 될지를 본인들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표의 형식으로 글의 형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는 그에 관련된 표현들 표시를 해서 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장 문제로 나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은 여기서 1차 강의는 마치고요. 이 두 번째 강의를 또 찍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괜찮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좀 피드백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거 반영해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되죠? 예. 말이 많았군요. 맞구나.
기억이.